오늘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여러 가지 간부들이 출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여당 내의 계파 움직임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과연 배신자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비합리성을 못 견뎌서 떠나는 건지 진짜 이 사람들이 배신자인지 이런 얘기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벌어졌던 운영위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침공한 날입니다. 자신의 친정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막말, 악담, 협박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마치 용상에 앉아 대감들을 통치는 제왕을 연상케 했습니다. 유신 잔당들을 척결하지 못함으로써 권력의 중심에서 날뛰는 세상, 이병기 실장은 대통령을 똑바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통령 지시 아닙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시였습니까?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청와대가 국회 출석 안 하고 판단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극히 청와대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건 의원님 말씀에 조금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국회 차원에서 좀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마지막 이야기가 관심이 갑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예우를 해라. 바로 이 부분인데 예전 태도와는 조금 달라진 듯한 거여서 배경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운 거는 어떤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견해가 다르다는 거지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독재라든지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리고 유신잔당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유 원내대표를 엄호하는 한편 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붙였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한 예우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런 그 표정 하나 없는 태도를 국민들이 정말 더 호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하 드라마라든지 역사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마치 지금 어느 한 공중파 방송에서 하고 있는 징비록에서 이 서해 유성룡이 이 임금에게는 쓴소리를 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려는 이 명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임금에게 예우를 갖추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거든요. 좀 그런 장면도 좀 읽었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대통령에게 비판할 건 각은 세우되 네. 원조 친박으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 이런 것들은 유지하겠다.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기본적인 기조다. 네. 이렇게 조수진 차장이 지금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가치,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지 않다. 지금도 계속 하는 말이 예.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나는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본인의 항변인데 예. 얼마 전에 그러한 방법과 관련해서 바로 청와대가 이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국회법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사실 통과를 시킨 데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말하자면 그 방법상의 잘못을 시인한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무슨 유신 정권에 빗대는 이런 식의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서 본안의 질문에서 결산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고 단호히 선을 긋는 건 당연한 어떤 도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설명은 원래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 자, 오늘 법인세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과거에 법인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합의를 우리가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세금에는 부가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는데 법인세도 성역일 수는 없다. 법인세 관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
입장이고,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감세를 해왔을 때 감세 중단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감세가 중단됐었고. 세금 인상이 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노코멘트. 자, 지금 오늘은 노코멘트로 조금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법인세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는 게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조수진 차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질문 자체가 지금 야당에서는 이달 말 편성해야 되는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야당이 이 추경 예산 이 짜는 것의 전제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 메르스 사태라든지 심각한 가뭄과 관련해서 시급이 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정책 기조,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또는 중복지, 중부담, 어떤 예산을 늘려가면서 복지도 늘려야 된다라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사퇴, 거취 문제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추경과 관련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법인세 문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에요.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바로 지난번에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논란이 됐던 것이 뭡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예. 야당이 거기다가 그때도 법인세 막 갖다 붙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국회법 개정이라고 하는 그것도 위헌 논란이 있는 이런 법안을 덜러덩 갖다 연계시킨 합의안이 처리된 게 이게 원내대표가 도대체 지금 선후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사퇴론까지도 지금 저 때문에 논란인데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중차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이 마당에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많은 논란과 검토와 실효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여기다가 덜러덩 연계시킨다면 바로 지난번에 했던 과오를 되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김태현 변호사는 지금 저희가 유심히 보는 것,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보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 6월 25일 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비판을 한 뒤에 좀 달라진 면이 있느냐. 공식설상에서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어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겉으로는 달라진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 보이나요? 일단은 예.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강하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불만적인 어떤 6월 20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의 정책 규제에 적극 협조하고 되니 원내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사를 나타냈었고 어찌됐든 간에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와 더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본인이 사퇴를 하든 하지 않든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 당청 갈등이 계속 유발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새누리당과 국가에도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외적으로는 가급적 청와대와는 충돌을 하지 않고 좀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곤 있으나 유승민 대표의 속마음은 알 수는 없겠죠. 그러겠죠. 속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조수진 차장. 네. 근데 지금 7월 6일이 지금 관심사란 말이에요. 네. 7월 6일이 뭐냐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6월 국회. 자,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했어요. 네. 원래 본회의 전에 소집하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거취가 밝혀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 논란들이 지금 슬슬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본회의는요, 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이것을 다시 표결에 붙이는 것,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본회의가 잡힌 문제고요. 또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는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계속 원내대표직을 유지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당정에서 오는 20일 정도의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 예산을 처리한다라는 어떤 목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최대한 이달까지는 간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 네, 7월 8일부터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 30일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계속 그 국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는 뭐 할 겁니다. 물론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원내대표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거취 시점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박성원 논설위원이 이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를 처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느냐, 물러나더라도 그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비슷한 얘기인데요. 박성원 논설위원, 네. 여기 보면은 네. 이 사퇴 여론조사 중에 네. 그동안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좀 많긴 했었는데, 네. 자, 이번에 보니까 이게 새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네. 많아 보입니다. 네. 조금이 아니라 좀 꽤 많아 보이네요. 네. 어떻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지지하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그럼 대통령이 지금 같이 일 못하겠다는데 그럼 대통령이 물러나리? 예. 뭐 이런 심정이 있는 거죠. 유승민 당신이 옳건 그르건에 관계없이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서로가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치킨 게임을 할 것은 아니고 당신이 물러나는 것이 말하자면 이 정부를 성공시키는 길이다. 이런 어떤 희망이 많이 담겨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저 여론은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도 사퇴론에 대해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물었을 때 새누리당 지지층은 거의 2배 가깝게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미세한 변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그때는 거의 2배 가까웠던 여론조사인데 오히려 폭이 줄어들었다. 높여졌다. 예,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줄어들었다. 이 말은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대통령이 자칫 원내대표 하나 찍어 누르기 위해서 무리한 국회 또 어제 바로 그 외국 국회의장단을 접견하는 문제 갖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혹시 대통령이 오히려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까. 이래서 대통령이 자칫 편협하게 비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하는 층도 미세하게 있고 예. 특히 TK에서의 지지율을 보면요. 한국갤럽에서 나온 TK의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는 게 상승했죠. 예, 10%에서 11%포인트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뭔가 그 대통령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지층 내에서도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예. 이런 미세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께 그럼 질문을 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로 지금 당청간에 빚고 있는 이 갈등 문제, 어쨌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 어떤 식으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이 될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선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 물러나라고 한 경우 원내대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자 해지해야 되는 쪽도 대통령인 거죠.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라든지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에서 회동을 한번 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명분을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점점 더 유승민 사퇴는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여론은 흐르고 있습니다. 장기화될수록 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당청 갈등이 계속되는 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문제에 제동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이 갈수록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예롭게 물러난다는 거는 국민들이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더 커지고 본인이 뭔가 일을 잘 처리한 다음에 물러난다면 그런 게 바로 명예롭게 물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취를 결정할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관심이 가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 손의 주인공은 바로 새누리당의 박명재 의원이죠. 박명재 의원의 손인데 이 휴대폰에 성향이 분류가 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찍혔는데 조수인 차장. 네. 자, 이 내용 저도 봤는데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성향들을 새누리당 의원들의 성향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놨는데 자, 친박이 37명, 비박 성향 중립파가 26명, 비박이 45명. 결국엔 구도로만 봤을 때는 비박 쪽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향 분석 문자가 왔습니다. 저 문자의 내용, 실체 혹시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네, 우선 이런 개파 분류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굉장히 잦게 있는 일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그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
좀 표를 대결을 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좀 짜본 것 아니냐. 새누리당 의석이 160석인데요. 이 지금 나와 있는 통계를 모두 합쳐보면 160명이 아니라 109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60여 명은 50여 명은 성향을 분류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쪽이고, 여기서 나오는 친박 37명이라는 것은 만약에 표 대결을 했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인사들, 이렇게 골라놓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표 대결 정말 간단치 않다는 점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흠 의원, 요즘에 바로 친박의 소총수 이렇게 분류가 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 대결 시에 반드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 것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 거죠.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결국엔 이제 당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동안은 잠잠했어요.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개파 얘기 야당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뭐 본인도 친박이다, 나 비박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파 갈등을 눌러놓은 상태였는데, 결국엔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권 내에서도 개파 문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전망 전에 저 분류표를 보면서 지금 진행하시는 박정원 차장과 제가 정치부를 같이 할 때 사실은 새누리당의 개파 분석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박정원 차장입니다. 아주 그런 건 아닌데요. 친박의 형성 과정, 그리고 친박의 확대 과정, 그리고 친박의 또 약화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기자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 개파 얘기를 다시 이제서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는 만일에 있을 표대결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출발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여차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도 분당도 불사하겠다 이런 친박 핵심 의원의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된다면 누가 따라 나갈까? 예를 들어 이런 것까지도 내다보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분류표는 끊임없이 더욱 양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새누리당의 흔들리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런 데서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 현재 친박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적으로도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지난번에 과연 물러나야 되느냐, 바로 이른바 6.25 말폭탄이 터졌던 그날 그 엄중한 상황에서 바로 44대 6으로 바로 물러나야 된다와 물러날 필요 없다가 훨씬 더 많은 의견을 표출했다는 것은 앞으로 아마 상당 부분 지금 청와대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고민되는 지점일 겁니다. 이 개파 문제, 여당 내의 개파 문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 오전에 열렸는데, 여기서 이 개파 문제 때문에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촌극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서루야, 여기 와야지. 왔다 갔다 해. 시작해야지. 왜 오락하지? 오락하면 이유를 모르겠어. 오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누군가 물었는데, 조수진 차장,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석 배치가요, 굉장히 참 묘하게 돼 있습니다. 한쪽은 비박계로 분류되는 지도부가 있고, 다른 한쪽은 친박계 의원들이 있는데, 이철우 의원이 이 비박계 라인에 앉은 것을 이제 농담조로, 거기 앉으면 비박계가 되는데, 이리 와야 이게 또 같이 친박이 되지 않겠어? 이런 농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농담하는 모습들이 본인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웃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심각하게 본인들이 느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 웃음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 그 부분이 이제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저희가 잠깐 짚어본 게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친박으로 불렸던 분들 대부분 박근혜 대표 곁을 지금 떠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친했던 분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고 있는지 지금부터는 그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친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곁을 지켰던 분들이 어떤 말을, 어떤 독서를 퍼부었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자기한테 어려운 게 생기면은 이거 수습이 무지하게 어렵구나. 또 하나는 큰 조직을 과연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 우려가 지금 2000년에 박근혜 이제 당시 이제 의원님 처음 받고 그때는 귀도 약간 열려 있었고 지금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어떤 그런 식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소통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분들하고의 소통 저도 뭐 그런 희망이 있죠. 자,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곁을 떠나고 있는데 사실 이유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대통령에게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지 떠난 사람들 왜 떠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짚어볼 텐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저희가 지금 일단 친박, 비박 이렇게 네. 분류는 해놓긴 했지만 네. 원래 다 친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예. 다 친박이었습니다. 네, 네. 일단 김무성 대표 네. 위치를 여기쯤 잡으면 어떨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친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비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대통령에게 등을 완전히 돌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요 자리. 돌린 건 아니지만 본인의 지지 기반, 예. 대표가 될 때의 기반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지향성을 볼 때는 어쨌든 세력 분포로는 비박에 조금 더 걸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이쪽에 놓고 네. 3분의 1은 예. 친박 쪽에 놓는 게 좋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네. 이쪽으로 좀 오는 게 그렇죠. 맞을 것 같고요. 예, 예. 그죠? 예. 예, 이분들 김종인 전 위원장 비박으로 온 것 같고 이분은 완전히 비박으로 이제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완전히 간 것 같고 지금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이 한선교 의원, 네. 그죠? 본인은 한성규 그 의원은 정도에 사실은 위치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아니 사실은 굉장히 친박인데 예. 그 지난 그 경선 때 사실은 그 저 서청원이 아니고 서청원 최고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를 밀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친박이지만 조금의 그 비박의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걸쳐놓은 예. 그 정도가 아닐까요? 예, 어쨌든 사무총장으로 좀 유력하게 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해운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와 아주 가까운 분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비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남는 분이 없네요. 거의 남는 분이 없고 진영 의원도 진영 장관도 예. 거의 몰박이라고 봐야죠. 예. 월박. 예. 월박은 박 쪽으로 넘어온 사람을 아니, 월박으로 하는데 멀어진 박. 멀어진 박. 멀어진 박. 예. 아니 근데 진영 전 장관은 최근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박근혜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 친박이라는 그룹들을 내서 자기는 이탈한 거다. 네.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애박 내지는 호박. 예.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러나 친박은 아닌 이렇게 분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조수인 차장, 이 두 분은 김재원 의원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뭐 이쪽에 확실히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이분들은 친박 중에서도 총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총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극소수의 사람. 예. 극소수의 포인트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떠나고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지금부터는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분들이 떠나고 있는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칼럼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속에 그 두 가지 칼럼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박성원 논설위원이 오늘자에 실은 칼럼이 있고요. 조선일보에 실린 양상훈 칼럼,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이 양상훈 칼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여왕과 공화국의 불화입니다. 여왕 누군지 짐작이 되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한 의원이 차에서 박 대표 옆자리에 앉았더니 여기서 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비서들이 앞으로는 조수석에 앉으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박 대통령 옆을 떠났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주변엔 신비주의가 있다. 어디 있는지 비서실장도 모를 때가 있다. 군신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왕과 공화국 사이의 불통이라고 했다. 왕이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본 공화국 시민들의 반응일 것이다. 조수인 차장. 네. 전체적으로 보면 칼럼의 기조가 대통령이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는 공화정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리더십 때문에 대통령의 곁을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주 재미있는 칼럼으로 저도 아주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의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출입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의원 시절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기에서 기자가 함께 탔는데 옆에 있던 한 의원,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이분이 기자에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자를 약간 좀 머슴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도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문제가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통치하는 듯한, 사람 위에 군림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문제가 되면서 어떤 좀 친근한 이미지는 사실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우리 언론하고도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항상 이 국내 기자들이 외신을 보고 외신에서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 대통령의 생각을 알아가야 되는, 이것도 굉장히 희한한 현상인데요. 여하튼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조금 친근하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칼럼 보겠습니다. 이번엔 박성훈 논설위원이 오늘자 동아일보에 쓴 칼럼입니다. 제목은 배신자 만들어내는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봐도 사진이 역시 잘 나옵니다. 예. 자, 동지라는 개념은 박 대통령의 사전에 없는 것 같다. 이 동지라는 표현을 유승민 원내대표도 쓰고 또 김무성 대표도 잘 쓰는 개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나는 동지 관계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박 대통령 사전엔 이게 없는 것 같다. 한친박 인사는 박 대통령과 잘 지내는 법으로 아씨와 머슴이라 생각하면 서로 마음이 편하다. 김 대표가 좋은 사이가 안 된 것은 공주와 왕자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칼럼이 정리를 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면할 기회가 있었다면, 대통령을 대면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배신자가 됐을까? 국정의 논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자세가 자꾸 배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지 돌아볼 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저도 오늘 이 칼럼 아주 잘 읽었는데 네. 칼럼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조 친박인데 왜 어긋났을까를 예. 생각해보면 저 두 분이 인터뷰나 관훈 토론에서 각각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동지적 관계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군신의 관계,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글쎄 주종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적어도 그들을 동지라고 대했는가를 보면, 동지라고 하면 의견이 다를 때 비록 박근혜 대표가 대표고 대통령이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이런 관계가 동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은 어떤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그리고 전달하는 메신저나 전달하는 스피커만 있을 뿐이고 토론하는 토론의 장,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이러한 아무런 직분을 가진 어떤, 심지어 정무수석도 그리고 비서실장도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많은 대통령이 뭔가 좀 당으로부터도 조금 단절되는 듯한 그런 예. 원인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적어봤습니다. 쓰신 칼럼이었군요. 네.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보시기엔 어때요? 대통령이 지금 소통에 대한 지적을 사실 받은 지가 10년도 넘었습니다. 예. 대통령 스타일이 안 바뀌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이 대통령을 떠난 사람들에게 명분이 있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봐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떠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예. 계속 사실은 많은 분들이 떠나시고 극소수의 총박인 극소수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저렇게 여러 명이 떠나신 거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어떤 원인을 제공하신 건데, 결국 그 두 칼럼도 지적하고 있지만 그 문제의 본질에는 대통령과 소통 부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뒤에 듣는 경청, 즉 귀가 열려있는 게 리더의 가장 큰 자세인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조금은 좀 부족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얼마 전에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던 그 오바마 대통령 그 모습, 거기서 대통령께서 해답을 찾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지난 중간선거 졌을 때 이제 곧 레임도 왔구나, 끝났구나 했지만 결국 소통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의 정책에 매진하면서 지금 지지율 50% 돌파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처럼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대통령께서 마치시려면 그 소통의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예. 정답
정답 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국민 눈높이에서 해봐야 정치인들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질문 조수진 차장께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와 같은 대통령 핵심 측근은 대통령에게 할 말 하면서 협의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할 말을 하고 누구는 할 말을 못하는 건지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기준이 뭔가요? 이 최경환 부총리는 제가 조금 전에도 총박, 그러니까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몇 안 되는 핵심 측근, 이렇기 때문에 총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협의라는 단어에 조금 저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네, 협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최경환 부총리가 진언을 하고 또는 대통령에게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설득을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주변에서 이번 어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이 친박에서는 대통령이 한 말씀 하니까 계속해서 나가라는 요구만 있었거든요. 예. 어떤 당청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무엇을 진언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대통령이 귀담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접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 본질은 두 분만이 아시겠죠. 두 분만이 아실 텐데 최경환 부총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동안 이병기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질은 뭐냐? 김기춘 전 실장에 비해서 대통령의 신임을 잘 못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정치권 내에도 많이 흘러나왔었고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 야당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뭐라고 답을 했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원고는 청와대의 실세 3인방으로 알려진 정호성 비서관이 작성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는요, 비서실장이 청와대 3인방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든지 드릴 수 있고 회자되는 것은 회자되는 부분의 말씀이고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박서원 논설위원. 네.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예. 아마 독대를 하고자 하고 보고를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건 저도 뭐 부인하지 않는데 문제는 과연 보고하고자 하고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심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병기 실장은 특히나 당이나 이런 정무적인 얘기를 많이 상대적으로 듣는 편이고 소통에 노력을 하는 편이었는데도 왜 그런 것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되는가? 그 얘기는 이 얘기를 전달했을 때 대통령이 의사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야 독대를 요청하는 건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금 정치적 정무적 조언을 스스로가 면담을 요청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어차피 대통령이 생각 안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면 굳이 가서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연금 개혁안 통과에서부터 현재 유승민의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사실은 이병기 실장도 뭔가의 판단이 있고 듣는 시중에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럴 경우에 이걸 받아들이고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 관계만 더 냉랭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아마 생각해서 독대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조수진 차장이 보기에는 이병기 실장이 전임자에 비해서 위상이 어떻다고 보세요? 네, 우선 이병기 실장이 왕따 당하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은요. 그만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김기춘 실장과는 달리 이병기 실장은 취임 초부터 굉장히 대표나 원내대표와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그리고 같이 여의도까지 찾아와서 회동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런 이병기 실장이 소통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듣는 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떤 그 스타일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왕따설이 나오는 거죠. 예. 김태현 변호사, 이 왕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말인데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청와대 3인방의 문제들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연의 문건도 한번 보도가 됐었고, 그런데 이병기 실장에 대해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아마 이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고 이병기 실장에 들어갔을 때 소통의 달이 들어갔다. 드디어 이제 당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야. 드디어 막혔던 청와대의 소통의 길이 뚫리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가 많았었고, 실제로 처음에는 여당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야당과의 행보라든지 이병기 실장의 적극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드디어 이제 청와대 불통 문제 해결되는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들어와서는 싹 없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유승민 대표 사태 때 이병기 실장의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기대가 전부 다 없어지니까 다시 한번 역시 이병기 실장도 그렇게 소통을 잘한다는 이병기 실장도 청와대 들어가면 그 인회장마다 막혀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왕따설까지 비화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제 왕따일지 아닐지는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고 본인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당청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잘 봉합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